네, 안녕하세요. 핑크스카이 TV의 핑스입니다. 얼른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왜 비가 내리면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허리가 욱신욱신하다,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승무원들도 어떠한 고질병,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승무원이니까 아프다, 승무원의 직업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육체적 노동 강도도 심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지상에서 일을 할 때보다 기내에서 일을 할 때 지상과의 기압차 그리고 중력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 강도 그리고 피로도가 지상에 비하면 3배 이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일을 누군가는 3D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비행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에 좋다는 한약이나 비타민 안 챙겨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타박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내라는 작업 환경이 저는 약간 특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도 좁고 그리고 기내에 실리는 물건들이 면세 카트나 아니면 조류 카트, 식사 카트, 안 무거운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세팅하고 그리고 그 작업 공간도 갤리에서 일을 하거나 복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멍들이 많아요. 비행을 갔다 오고 나서 씻으려고 보면 여기저기 멍자국 투성이인 거죠. 손톱은 항상 깨지기 일쑤고요. 손톱 강화제 이런 거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손톱서치 다시 해야 할 만큼 비행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손톱이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땐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 부딪히고 이렇게 돼도 아픈지를 사실 모르고 일을 해요. 그런데 비행이 끝나고 나면 어디 베어 있다거나 멍이 들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승무원들이 식사 서비스를 위해서 이 무거운 카트를 갤리에서 복도로 밀고 나갈 때 복도에 또 카펫이 깔려 있다 보니까 카트를 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카트를 밀고 나가다 보면 승객 좌석의 팔걸이에 부딪히면서 특히나 다리에 뭉자국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타박상은 아주 흔하지만 이런 건 별거 아닐 만큼의 또 다른 고질병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안구질환입니다. 제 경우에는 렌즈를 끼고 처음에 비행을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는 렌즈 끼고 비행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내 안의 공기도 건조하고 기내 안의 공기가 그렇게 신선하고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밤 비행을 하다 보면 특히나 피로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바이오리듬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어떠한 그런 안구 질환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막염, 눈병,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비행을 시작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제가 첫 휴가 때 라식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식을 하고 정말 광명도 찾고 그리고 안구질환도 예전같이 없어서 좋았어요. 한번 안구질환이 오면 렌즈를 빼놓고 며칠간은 눈에 휴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또 비행을 나가게 되면 렌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눈이 심하게 충혈이 되거나 빨개서 어쩔 수 없이 렌즈를 빼놓고 비행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또 승객분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눈 상태로 승객분들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빨갛게 충혈된 눈을 감추려고 비행 내내 눈웃음을 억지로 지으면서 서비스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웃으면 눈이 작아져서 잘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저의 이 안구 질환을 감추며 비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라식 수술을 정말 적극 권장하는데요. 그렇지만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이 인공 눈물을 또 가지고 다니기는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구 건조증도 나아지고 당연히 예전과 같은 안구 질환도 없고요. 저는 이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비행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질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내는 상당히 건조해요. 그래서 물도 자주 마시면서 이 수분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물 한 잔 마시기는커녕 화장실도 못 가면서 비행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내 안은 공기만 건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외선이 기내 안으로 항상 들어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피부도 쉽게 상하게 됩니다. 기내 안에 이 공기 순환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밖의 공기만큼 신선하고 깨끗하겠어요. 요즘 한국의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어쩌면 그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내에 호흡기 질환 환자나 어떤 전염병 환자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을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승무원들은 몇 시간 내내 비행을 하면서 땀을 흘리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는 두터운 메이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피부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러하다 보니 저희 승무원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30살의 신입 막내 승무원보다 27살의 3년 비행한 시니어 승무원의 피부가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몇 년 비행을 하고 나면 쉽게 피부가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요통입니다. 심하게는 허리 디스크까지도 될 수 있는데요. 기내에 워낙 무거운 물건도 많이 실리고 때로는 승객분들이 오버헤드빈에 짐을 넣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내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승무원들은 쉬는 날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찾아다니면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프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끼리는 쉬는 날은 병원 투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허리에는 어느 병원이 유명한데더라, 목에는 어디가 좋다더라, 좋은 약도 지어 먹고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가끔 쉬는 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허리보다는 이 어깨 쪽에 오는 담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비행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어깨에 담이 왔는데요.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근육까지도 긴장을 한 상태이고 이렇게 충분히 근육에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쉽게 담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승객분의 짐을 오버헤드빈에 넣어드리다가 이쪽에 담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담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간신히 비행을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점점 더 몸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이 그쪽 부위를 눌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더 뻣뻣해지고 뭔가 마비되는 증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한숨도 잘 수도 없었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는데도 저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의 컨디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비행에 있는데 도저히 비행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7년을 비행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리무진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돌돌이를 혼자, 여기서 얘기하는 돌돌이는 승무원의 캐리어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캐리어를 돌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캐리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끌을 때마다 돌돌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돌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돌돌이를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분 되는 거리를 택시를 잡아 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울면서 거의 20분, 30분 기어가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한의원을 찾아가서 담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비행을 못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침도 맞고 정형외과 다니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며칠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었는데요. 또다시 겨울이 되면 똑같은 부위에 그 담이 한두 번씩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증상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담이 왔을 때 함부로 그 부위에 손을 대서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줘서 마사지를 잘못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행을 시작하게 되시면 스트레칭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 후에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승무원의 직업병 4가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타박상, 안구건조증, 피부질환, 요통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이것 말고도 승무원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영상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잊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